선호개입니다. 월 배당금 100만원 받기 통신주 중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 대 주식 시리즈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피는 10년 차트를 보더라도 정말 잔잔하고 1년 차트로 보더라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배당만 모아둔 요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수익률도 그렇고 10년도 그렇고 거기다가 배당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포트폴리오를 보면 금융주를 중심으로 뭐 KTNG, 요 담배 회사나 아니면 통신주나 이렇게 배당 여력이 되는 기업들이 밸류업과 맞물려서 주가 역시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신주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경기 침체가 오면 뭐 옷구매부터 줄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통신은 괜찮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 통신 요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야 이거 OECD에서 비해는 싸다, 근데 이거 독과점이기 때문에 비싸다, 뭐 이런 논쟁은 있지만 어쨌든 우상향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통신주 같은 경우 여기다가 수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빨린 인플라로 기술주 밸류도 줄 수 있지 않겠냐, AI 서비스도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요 통신 3사 중에서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점유율이 SK텔레콤이 50%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꾸준히 떨어져서 이제 40%까지 위태로운 상황이고, 뭐 KT랑 LG유플러스가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튼 통신 3사 굉장히 통신수 약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KT 같은 경우는 46%나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 기업별 실적 배당금 100만원 받기 위해 필요한 주식 어떤 것들이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텔레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고 23년도 배당 성향이 무려 70%나 됐습니다. 24년도 예상 배당금 역시도 3,563원으로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당장에 내가 연 배당금 1,200만 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2억 700만 원치 SK텔레콤 주식을 사면 됩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나름 잘 성장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통신 요 SK텔레콤 그리고 무선 와이파이 SK 브로드밴드 요 사업자까지 고루고루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주 환원율을 발표를 했는데 최소 50% 최소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줄 것이다. 50%만 하지 않고 작년 수준으로 계속 올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SK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주주환원을 잘해줄까. 그래서 보면 요 이온 리스크, 이온 위자료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SK 그룹주들이 배당을 늘려서 SK로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뭐 대주주 이익이 소액주주 이익이니까 주가를 억지로 뭐 상속하기 위해서 낮추는 것보다는 그래도 낮고 뭐 뜻하지 않은 밸류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가 아닌 이제 AI 모멘텀을 받아보겠다, AI 산업을 많이 하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요 통신 요금이라든지 와이파이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출 비중이 거의 85%입니다. 사실상 통신 요금 원툴로 돌아가는 회사이고, 그리고 일단 하겠다고 뭐 AI 선언은 했습니다. 2030년까지 총 매출 30조, AI 비중 35%까지 하겠다라고 했지만 잘 될지는 참 어려운 문제인 거고, 주주 입장에선 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배당 받으면서 버티자라는 마인드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SKT, SK스퀘어 불과 3년 전에 또 분할을 했었습니다. 확 빼내고 SK텔레콤에 뭐 SK플래닛, 뭐 인크로스, 나노엔텍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그냥 다 SK스퀘어로 보이는 버리고 우리는 정말 요 통신의 AI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도 당시에는 성공적인 분할로 평가받았고 뭐 주주 탄성률도 99%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하기 왠지 코스피에 너무 당하게 많다 보니까 정말로 AI가 정말로 급격한 성장을 잘해서 매출의 30%를 차지해버리려면 설마 얘도 빼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들지만 이거는 너무 기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에 본다면 거의 그 닷컴 버블의 이 랠리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KT를 보겠습니다. 얘 역시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고 배당 상향도 나쁘지 않은 모습, 그리고 배당액도 꾸준히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월 배당금 100만원 정도로 받기 위해서는 2억 9천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SK텔레콤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YY로 44% 이상 올랐다고 하지만 얘는 23년 기저 효과가 있었고 아무튼 그래도 4,600억 잘 보태주고 있습니다. 통신이 받쳐주고 타 사업부 역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거기다가 무선 같은 경우에 5G 가입자가 이 와중에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알뜰폰 사업 확대로 YOY로 2%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알뜰폰 이거 통신 4사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고 알뜰폰이 오더라도 결국에 통신 3사가 얘네들이 알뜰폰 사업자한테 데이터를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통신 3사가 자체적으로 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뜰폰의 영향이 생각보다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가입자 같은 경우는 KT 뭐 당연한 거겠지만 아직까지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잘 없기도 하고 타사 거를 뺏어오는 게 쉽진 않기 때문에 거의 뭐 정체 수준이다. IPTV 역시도 사행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유선 사업부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뭐 기업 서비스 전반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고 KT에 수많은 그룹사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기반으로 뭐 여러 가지 전략 신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요런 브랜드들이 이게 굉장히 기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환원 같은 경우에는 최소 배당금을 도입을 했고 거기다가 분기 배당도 하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발표를 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4년간 1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KT 정말로 환골탈퇴를 했다고 느껴지는 게 물론 10년 전이긴 하지만 갑자기 배당금을 거의 2,000원에서 800원으로 깎아버리기도 했고 에이 모르겠다 깎는 것도 아깝다 패드 배당금 없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밸류업이랑 요즘에 국내 투자들 관심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정상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LG U+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은 아니고 반기 배당을 실시를 하고 있고 배당 성향은 나쁘지 않은 모습. 근데 기업이 조금 역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배당 성향 유지한다고 해도 조금 배당금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당장 월 배당금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2억 1,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딴 데 많이 뺏기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신규 뭐 전산망 구축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YY로 3%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매출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악은 피했지만 아무튼 투자 비용으로 계속되는 어닝 쇼크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못 갔었죠. 그리고 어찌 됐건 통신 3사 중에서 최저 실적 점유율 그리고 시가총액도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밸류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 40% 이상 배당하겠다. 지금 또 40%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했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는 발표를 못했지만 아무튼 더 해서 우리 최대 주주 환원을 60%를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로 신고가 행진을 치면서 쭉쭉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렇게까지 안 좋다가 이제 올라가서 한 07년도 수준까지 올랐는데 하루빨리 정고점을 돌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통신 3사 미래 리스크는 없을까? 리스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통신 요금이 뭐 무슨 옷 가격이나 음식 가격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울상을 보연 적도 좀 몇 번 있죠. 그리고 공동 리스크로는 제4 통신사 나오는 거 아니냐. 물론 이거는 주주 입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 요금이 떨어지면 저는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주주나 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제4 통신사 혹시나 나오게 되면 그리고 알뜰폰이 지금 물론 통신 3사가 대부분 잡고 있지만 얘네들이 다른 중소 브랜드들이 더 올라오게 된다면 가격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고 가격을 우상향하는 것조차도 고민해야 봐야 되지 않냐. 물론 한국전력만큼은 아니겠지만 정부의 압력도 굉장히 심합니다. 뭐 통신비 더 내려야 한다. 이거 통신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 요금을 너무 내리거나 하면 매출 영업이익이 감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약속했던 배당 성향이기 때문에 요 배당 성향 유지를 했었다 하더라도 배당금이 줄어드는 리스크가 있다. 물론 뭐 독과점으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독과점으로 편하게 돈 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요때 굉장히 유명했죠. 문자를 못 버려서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았다가 카카오톡에 뺏겨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AI 한다 하지만 이 독과점으로 편하게 돈 버는 이거 기업 문화에 젖어서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AI 상대 같은 경우가 미국의 빅테크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아무튼 SK텔레콤이 시가총액 1등을 지켜주고 있고 주가 상승률은 KT가 가장 좋았습니다. 지금 당장에 가장 소액이 필요한 거는 SK텔레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ER 수준에서 가장 싼 거는 LGU+지만 얘 같은 경우 지금 역성장이 우려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만들면서 느낀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고 주주 환식도 발표하고 배당도 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면 미국 통신주들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우리나라 KT나 이런 것도 굉장히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K 증시도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통신사에 투자를 한다면 달러도 갖고 뭐 다른 장점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반드시 잘 쭉쭉 뻗어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종 화면에는 만든 지 조금 오래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투자 아이디어 자체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월 100만 원 받기 위한 금융주에 대해서 모아둔 것들이 있으니 보실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